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복귀해봐야겠죠. 반도체주로 쏠린 외국인 수급 코스피 연고점 경신입니다. 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에 부담을 안고 출발한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 어제 이 시간 함께 짚어본 내용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상향 긍정 검토 발언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코스피는 3,260선에 안착,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상승의 주역, 어제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를 좀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두 종목이 지수 자체를 보시듯이 약 18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를 6,600억 원 매수할 때 전기전자는 7,5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수급도 반도체로 몰렸는데요. 자, 연일 반도체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브로드컴 실적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반도체주 소부장주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분석해봤던 4년 주기의 반도체 소부장 투자 사이클의 도래, 이에 따라 소외됐던 소부장주들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장비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 기대감도 형성됐습니다. 블룸버그,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건별로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 규제를 완화, 매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의 연간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비, 중국 공장 반입 조치로 9월 1일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3.4%, 4.8% 하락한 바 있죠. 그렇게 이 뉴스 자체는 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던 건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이 시간 무버로 시티의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모간 스탠리의 보고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리의 두 축, D램과 낸드죠. HBM이 포함된 D램과는 달리 낸드의 경우 4분기 계절적인 요인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낸드를 두고 우려보다는 양호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 대규모 AI 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ESSD가 필수적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ESSD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폰, PC 등 소비자 제품 부진을 상쇄, 2년간의 공급 과잉이 지나가고 업황 개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외치던 모간 스탠리도 AI라는 큰 흐름은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자, 앞서 언급한 메모리의 또 다른 축, D램 가격 역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주도주로 떠오른 반도체. 확실한 모멘텀 속에서 추세를 이어나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겠고요. 반도체주, AI 관련주. 오늘장 무버로도 연결이 됩니다. 섹터 무버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클라우드 혁신 기업 중 하나죠. 오라클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듯이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수치,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26% 급등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번역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RPO, 잔여 계약 가치는요.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 즉 향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이 4,550억 달러로 무려 전년 대비 359%나 성장했고요. AI로 인한 폭발적인 클라우드 수요 속에서 인프라 사업 전망치도 상향 조정, 레리 앨리슨 CEO,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으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1,529%나 성장했다고도 하죠. 강한 성장세 시간에 오라클이 급등, 오라클의 호실적에 현재 미국 반도체주들도 시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추가 훈풍을 이어갈지 함께 주목해 보고요. 다만 글로벌 뉴스로 단기 하방 압력이 예상되는 섹터도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관련해서는요. 간밤 테슬라의 메가팩 행사가 진행됐고 차세대 ESS 시스템 메가팩 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변압기와 스위치 기어가 장착됐는데 이를 두고 변압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X에 올라왔고요. 보시듯이 일론 머스크, yes,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며 K 변압기 수출은 강한 수출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혹시나 단기적으로 투심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리튬과 관련해서는요. 중국 CATL이 리튬 광산 생산 재개에 나설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 앨범알이 11%나 하락했죠. 리튬주, 더 나아가 2차 전지주 단기 투자 심리의 영향까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온 소식, 대통령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답변을 직접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래 나온 정부 인사들의 좀 발언을 보면 10억 원은 아닐 것으로 보이죠.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또 한 번 기대감이 형성되며 개장 이후에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소식에 힘입어 증권주들 메인마켓부터 강세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신영증권이 1.64%로 강세 보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역시 1% 넘는 강세 보여준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어제장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죠. 브로드컴이 연일 강세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CXL 메모리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코리아 서키트 역시 수혜 기대감에 7%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로봇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이젠 RMM 3%대 강세 보여줬고요. 나우 로보틱스도 2%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바이오 섹터가 훈풍 분 가운데 셀비오는 오늘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임상진행 결과가 발표할 거란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보였고요. 가장 많이 뛴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 장관급 인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장마감을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애프터마켓에서 8% 급등 8만 원 선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박진영 대표가 대통령 직속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건데요. 위원회는 대중문화 교류 전략과 해외 진출,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대표를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K-팝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이라며 위원장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과 함께 K-팝 글로벌 확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 키웠는데요. 오늘 장 엔터주의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겠고요. 이번엔 장마감 후에 나온 중요 공시 체크하겠습니다. SKC의 자회사 SKM-펄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M-펄스는 해당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루미나 마스크라는 회사를 세운 뒤 중국 기업 창저우 퓨전 앤 머트리얼과 KIP 상하이에 680억 원의 지분을 100%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계약금은 126억 원, 잔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SKC가 추진 중인 반도체 후공정 중심의 사업 재편 전략의 일환인데요. 앞서 CMP 패드 사업의 매각, 또 아이세미 흡수압병에 이어서 비주력 소재를 정리하고 테스트 소켓 등 고부가 사업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C 앞으로의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영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P엔터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뉴스가 있었죠. 박진영 대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투자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뭐 장관급에 거의 준하는 인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인사는 당장의 어떤 단순한 정부의 위촉을 넘어서 정부가 K-팝과 한국 대중문화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JYP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엔터주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기류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팝 산업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확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박진영 총괄 프로듀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JYP를 끌고 왔던 능력을 가지고 그 실무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맞물리면서 크게 실효적인 어떤 지원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정부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실무 정책과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의 어떤 연결고리를 확보를 함으로써 업계의 어떤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앞으로 뭐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과거 역할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JYP뿐만 아니라 JYP는 어쨌든 시간에 NXT에서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인 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엔터주들 뭐 하이브라든지 YG 엔터라든지 또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두 두루 살피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오늘 시장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반에 훈풍이 될 가능성 함께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공시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C의 자회사 SK 엠펄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사업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C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향후에 미래 성장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사업 부분들을 다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름 사업도 매각하고 CMP 슬러리 사업도 매각하고 이번에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사업 부분,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키울 수 없겠다라는 부분은 돈이 될 때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재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성장 원동력으로 삼는 부분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27년까지 사실 SKC 같은 경우는 대략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투자 규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포함해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쪽 부분에 약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이고 2차 전지 소재도 1조 8천억, 친환경 소재 분야도 2천억, M&A라든지 기타 신규로 진출하는 부분도 1조에서 2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어떤 분할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사가 쪼개져서 내가 그 회사를 뭐 상장해 버려서 뭐 피해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안 되는 사업 부분 매각해서 좋은 사업 부분에 또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는 사업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단어만 보시고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부분의 투자가 더 지속되는 부분이니까 주가 전망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C 앞으로 유리기판 사업에서는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슈픽 박정원입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친환경 탈플라스틱 테마부터 확인해 보시죠.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생수와 비알콜 음료업체가 생산하는 페트병에 10%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이 소식에 친환경과 포장재 종목들 대부분이 1%대 상승한 가운데 에코플라스틱은 하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래일제 동반 매수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19년 580억 달러 규모를 이룬 가운데 2030년에는 1,200억 달러 규모로 시장 성장 규모를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플라스틱 시장이 커지면서 향후 관련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분석해 보시죠. 이어서 철강주 소식도 확인해 볼까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건설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업계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어제 철강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강공업이 13% 가까이 급등, NI스틸과 넥스스틸, TCC스틸까지 이름에 스틸, 즉 철이 들어간 종목들도 상승부를 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2023년 기준 국내 철강 수요 중 건설 비중이 31.5%대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철근을 비롯한 봉형강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K스틸법 제정도 추진 중이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철강업계가 전반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철강 내수 회복과 정책 모멘텀,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겹치면서 철강주의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슈빅 박자원이었습니다. 이슈빅 분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내년 1월부터 음료 페트병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계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음료 업계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뉴스이지만 탈플라스틱 관련주에는 호재예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페트 원료 생산자한테만 사용 의무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 제품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인이 좀 부족했었는데 최종 제품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반드시 구매해야만 하는 구조로 좀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코카콜라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음료업체, 생수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재생원료를 만드는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 자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게 27년, 뭐 28년도 아니고 내년부터면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소재 관련 종목들, 삼육물산이라든지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죠. 그리고 세림 BNG 같은 경우 뭐 친환경 생분해 필름 용기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동성케미칼, 그린케미칼, 효생 TNC 같은 친환경 재료라든지 재활용 소재 기술 관련주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SKC 같은 경우도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 분야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도 마련돼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유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철강업계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틸법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마찬가지로 수요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강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국가 경제라든지 안보 핵심 기반 사업으로 좀 정했다라는 거.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나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법안 통과 역시도 좀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에 대한 어떤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 전략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 철강주들도 같이 함께 눈여겨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 공급 사업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형 철강주들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도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베타 계수가 굉장히 좀 크면서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도 크지만 잘 사놓고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시면 위로의 어떤 수익률도 크게 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대항제가 한국철강 같은 탄소 중립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화인베스틸이라든지 현재 BNG 스틸, 대우특수강, 한국특강 뭐 법안 발의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자세한 분석 그리고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